네, 시작할게요. 저는 한주영이고요. 오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랑 자바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참석하실 분들의 관심이나 그런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관심 위주로 좀 준비했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지? 네, 이미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 4가지 토픽을 오늘 다뤄보겠다고 했는데요. 다 다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다 다루는 것보다는 그 2시간 동안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더 좋잖아요.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 하다 보면 이뮤터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레이지니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옵션은 모르겠어요, 잘. 네, 먼저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함수는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배우잖아요. 대학 때까지도 배우고. 네. 근데 학교를 졸업하면은 좀 많이 까먹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런 그림? 네. 한 초등학교 시절 정도에 많이 봤던 그림 같아요. 네, 저게 이제 함수의 기본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갑자기 함수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좀 앞부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익숙한 노테이션이 있죠. 네. f라는 함수는 x라는 도메인에서 y라는 코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게 되고, 네, 그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 fx라고 해서 그 x라는 어떤 값에 함수를 적용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편하게는 우리 이제 y는 f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를 어떤 vt라는 함수로 나타내기도 하죠. 시간에 관계된 함수. 노테이션을 좀 보세요. 노테이션. v 괄호 열고 t 괄호 닫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노테이션인데 또 다른 함수도 있어요. sign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괄호를 잘 안 써요. 왜냐면 sign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돼서 괄호를 안 써도 함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sin x. 우리는 이런 걸 prefix notation이라고 해요. 어떤 언어들은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기도 해요. 이건 지금 함수를 적용한다,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끔은 뒤에 붙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라는 언어는 이제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함수를 호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도 했다라는 거죠. postfix notation이라고 불러요. 어떤 언어는 postfix notation도 또 지원해줘요. 또 어떻게 보면 객체지향은 postfix not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1.abs라고 루비라는 언어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postfix notation인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제 함수를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n 크게 표기한 거는 내추럴 넘버죠. z 표기한 거는 뭐죠? 일반적인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저 fx는 4에서 x를 빼기 때문에 저렇게 도메인과 코드 도메인이 나오고, 우리 fx는 실제로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해요. 저 함수 f라는 거에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f라는 이름을 또 새로 이제 고안하기 귀찮은 경우에는 이 x라는 거를 4-x로 매핑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f라는 게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바에다가 매핑을 시켜볼게요. 4에서 x 빼는 건 간단하잖아요. n이라는 도메인에서 x 값을 취해가지고 빼기 한 값을 반환하고 그건 z라는 코 도메인으로 매핑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바에서.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니까 함수도 객체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이 펑션이라는 객체를 만들 텐데 n이라는 도메인에서 z라는 코 도메인으로 보내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call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함수 객체는. 그래서 call이라는 객체가 n을 받아서 z를 반환하는데 이제 몸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이 f라는 거는 함수면서 그 함수가 하나의 값이 된 거죠. 지금 이 f는 그냥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잖아요, 자바에서는. 저 f를 우리가 뭐 배열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f는 이제 두 번째 나온 이 f는 이제 배열에 담을 수 있는 f가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벌써 굉장히 좀 중요한 컨셉이 나왔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값으로 취급을 해요. 값으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메소드만 정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값으로 취급해서 뭐 변수에도 담아두고 인자로도 받고 반환값도 되고 뭐 배열에도 담고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끼리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함수를 표기하려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바 8부터는 새로운 신텍스를 도입했어요. 이제 이 f라는 것과 이 f는 사실상 동등하지만 더 쉽게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여기 펑션 썼는데 또 펑션 써줄 필요 없을 테고, 지금 이 call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이름이죠. 이제 return이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만 남겨서 x가 들어오면 4-x로 매핑시키자. 그래서 똑같은 펑션 값을 만드는데 훨씬 간결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 뒷부분부터는 요런 표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제 함수를 굉장히 빈번하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졌죠. 예. 그럼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펑션이라는 값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표현되냐면, 예, A 도메인에서 B라는 코 도메인으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는 이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임의로 call이라고 불렀고 apply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뭐 invoke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저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한 거는 A에서 B로 값을 래핑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8은 이제 신텍스만 추가한 게 아니라 저런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놨어요.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바 8을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하시는 분들은 자바 8 아직 못 쓰고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저렇게 인터페이스 펑션은 직접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많은 이제 함수형 라이브러리들이 저걸 직접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를 간단하게 조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좀 그 수학적인 개념으로 가서 우리 집합 있잖아요. 집합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해요. 뭐 어떤 요소가 그 집합에 들어있냐 라는 멤버십을 따질 수 있죠. 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혹은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그걸 뭐 합집합을 만들고 교집합을 만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집합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set of t, 그러니까 어떤 t라는 요소를 가지는 집합이 있는데 걔는 펑션인 거죠. 근데 그건 t 값을 받아서 불린으로 매핑 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t라는 값을 받아서 참이 되면 그 요소는 그 셋에 들어있는 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집합을 바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게 그 집합에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함수죠. 그럼 우리 내추럴 넘버는 0 이상의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예, 자연수는 0 이상의 정수. 그럼 어떤 이제 인티저를 받아서 0보다 큰지만 판단해주면 우리는 n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신텍스가 이제 뭐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tains라는 거는 지금 이제 펑션이 이제 call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불러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n이 3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면 3이라고 나오겠죠. -1은 false가 나올 거고, union은 나 자신의 셋 말고 또 다른 셋을 받아서 새로운 셋을 반환하는데 그 셋은 이제 요소를 받아서 나한테 있거나 쟤한테 있으면 합집합이 되는 거죠. 네.
교집합도 이제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도 있고 쟤한테도 있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당장 누군가한테 이제 뭐 프로그래밍 과정을 배웠어요.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을 배운 친구한테 야 너 셋을 구현해봐라고 하면 바로 내부적으로 배열을 만들든지 뭐 트리를 만들든지 하잖아요. 근데 함수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바팔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자바팔에서는 인터페이스 안에 이렇게 디폴트 구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함수에 대한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수에서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함수 두 개를 아주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합성을 해서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죠. 좀 전에 우린 이것도 추상적으로 보면 this라는 함수하고 that이라는 함수를 합쳐서 리절트 값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더 추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배운 노테이션 G 가운데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가 이제 그런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보내는 함수가 있고 B에서 C로 보내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A에서 C로 보내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뭐 X를 받아서 F, G, F를 먼저 호출하고 그 결과를 또 뭐 어디다 저장해서 그거를 G에 호출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자바로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겠죠. 펑션 인터페이스는 디폴트 구현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또 다른 펑션을 받아서 이제 얘는 C에서 A로 가는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C에서 A로 가서 A에서 B로 갈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C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반환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F라는 함수가 인티저에서 인티저로 보내는 함수가 있는데, 걔는 뭐 두 배로를 만드는 함수가 있어요. X를 받아서 곱하기 2 해주죠. 더하기 1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X를 받아서 X 더하기 1. 그러면 우리는 더블 하는 거하고 더하기 1 하는 거를 이제 O로 합성을 해서 새로운 함수 H를 만들었으면 얘는 더하기 1하고 곱하기 2를 해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합성도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부분의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함수라는 거는 어떤 이제 입력 도메인과 출력 도메인이 있어서 두 개를 매핑 시켜주는 거를 말하는 거고, 합성이라는 속성을 우리는 이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그대로 신텍스에 추가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표정이 많이 너무 딱딱해. 제가 네. 그 펑션이 네. 그러니까 자바 8에서 추가된 거를 설명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새로 만드신 건가요? 네. 뭐 보면서 얘기를 하죠. 뭐. 자바 8에는 그 펑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이게 펑션이라고 이미 정의가 돼 있는데 자바 8에는 추가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자바 8을 쓸 수 없는 어떤 이제 뭐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직접 만드시면 돼요. F가 있는데 B로 보내는 함수라는 걸 F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콜 대신에 apply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대신에 저는 신텍스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A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F는 인티저에서 뭐 스트링으로 보내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n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얘는 왜 랭귀지 레벨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저는 문법은 이용했는데 라이브러리는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apply에 3을 넣으면 3이라는 걸 이제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겠죠. 네. 너무 간단한 거를 제가 너무 딱딱하고 길게 설명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으시죠? 네, 이제 내용을 조금 답은 됐네. 예, 답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바 7에서는 아까 그 문법을 네. 못했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길게 써주면 되죠. 어나니머스 클래스로 해서. 네. 그 그럴 부분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네. 7하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7에서 기반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8로 가게 된다면 네. 이제 두 개 간의 이제 뭐 호환성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는 있겠네. 예. 네. 네, 좀 이따 뭐 설명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저게 대부분의 언어가 네.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신택틱 슈가 수준인지 아니면 표현력의 차이가 네. 가령 나중에 제가 자료를 못 봤지만 네. 가령 하이오드 펑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 단순한 신택틱 슈가 수준이 아니라 네. 그런 거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뭐 기존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더 짧다 그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의 이 차이가 어떤 표현력의 차이가 오는지 그런 것들하고 좀 다 설명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간접적으로는 조금 다뤄질 것 같아요. 예? 네, 간접적으로는 좀 다뤄질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택틱 슈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신택틱 슈가가 없었으면은 저는 네, 자바로 이 발표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신택틱 슈가가 어떤 게 신택틱 슈가가 아니냐는 거는 얘기하기 나름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C++도 뭐 네, C를 그냥 신택틱 슈가다 아주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네, 예, 근데 또 보면은 가령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면 함수형 언어에서 나오는 커링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함수를 퍼스트 오더 클래스로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잖아, 파라미터 알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가령 C++에서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신택틱 슈가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 정도는 커링을 C++ 뭐 템플릿 같은 거 이용하면은 막 미리 막 수십 개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랑 언어에서는 다이오드 펑션 같은 거 지원하니까 펑션의 펑션을 지원하니까 그리고 방금 펑션의 연점 나오는데 연점은 사실 지원 안 하는 언어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함수 연점, 그러니까 컴포즈야? 예, 네. 함수 연점은 사실 대부분의 언어가 지원한다고 보여지는데 또 하이오드 펑션은 또 일부만 지원하고 이러니까 네. 그게 표현력 차이를 얘기해 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문제가 있는데요. 이 개미 수열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미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하나는 루켄세이라고 해서 읽고 혹은 보고 말하기라는 수열이고 뭐 또 다른 이유로 뭐 오리스 시퀀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문제로 그러니까 연습 문제죠. 되게 간단한 연습 문제로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면접 문제로도 사용됩니다. 어느 대학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후배들 가르치는 뭐 코치들을 모집하는데 이거를 10분 만에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선발을 마쳤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10분 만에 풀어보려고 도전하고 뭐 나는 풀었네 못 풀었네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준비시켰는데 예. 한번 들고 오신 분들은 해볼까요 우리? 네. 오늘은 네? 무슨 규칙인가요? 네. 다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규칙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넌센스 퀴즈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줄 1은 주어진 거고요.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을 읽으면 됩니다. 1이 한 개 있다라고 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줄은 1이 두 개 있다라고 해서 1,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줄은 1이 한 개 있고 2가 한 개 있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줄을 읽어 나가면 다음 줄이 만들어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분 만에 풀기 이런 거 잘 못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잘.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도 흉내를 내본 거고요. 네, 그래서 SNS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프리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네, 제이라는 독특한 언어로 뭐 27글자로 풀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걸 해석해 볼 생각을 못 했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작년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해외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때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풀었다라고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개발자 커뮤니티마다 글을 올렸어요. 뭐 이거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쉽게는 안 했죠. 이제 조금 바꿔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풀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100만 번째 줄에 100만 번째 글자가 뭔지를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분이 풀었죠.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100번째 줄 가니까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에서는 이제 10만 번째 줄에 100만 번째 자리까지는 구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100만 번째 가려고 하니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루틴 가지고 프로듀스 컨슈머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고루틴이 몇 개 이상 넘어가니까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더라고요. 또 제가 작년에 MC 연구소에 가서도 이 문제를 냈어요. 어떤 이제 개발자 분이 안 되겠다 해서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니까 파일에다가 썼어요. 그랬더니 80기가 하드디스크가 다 찼대요.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시는 코드를 완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왜 100만 번째 줄에 100만 번째 글자를 찾는데 이 문제를 자바 혹은 이제 뭐 다른 언어에서는 풀 수가 없었던 걸까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C나 C++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푸시는 방법으로는 100만 번째 줄이 풀릴까요? 메모리가 충분한 수압이 충분한 써보면은. 아 그래요? 이분 80기가 하드디스크가 다 찼댔는데. 80기가 수압을 100기가 잡으면. 아 네. 그러면 한 줄 계산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메모리를 안 잡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접근 방법의 차이 같아요. 이건 언어의 차이도 아니고 이 문제에 적합한 풀이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성했던 한 줄짜리 코드를 조금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자바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자바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컨셉들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뒷부분은 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짠 이제 개미 수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로 한번 돌아가는 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얘인가? 얘가 이제 하스켈이라는 언어 환경이고요. 임포트는 뭐 자바랑 비슷합니다. 리스트 쪽에서 뭔가 이제 API를 쓸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얘는 변수를 let이라는 걸로 바인딩을 시켜주는데요. 예. 이제 이니셜 값을 1을 주고 얘를 그룹핑을 시키는데 예, 헤드 G하고 랭스 G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한번 이게 이제 인덱싱이에요. 리스트에서 100만 번째 줄에 100만 번째 글자를 찍어 보겠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뭐 1이 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래 걸리네요. 네. 기다리면 나오겠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씩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제 먼저 하스켈 문법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터레이트하고 괄호를 열고 그냥 바로 뭔가가 나왔는데 노란 밑줄이 인자가 되고 첫 번째 이름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자를 나열만 해주면 함수 호출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sin x처럼 괄호를 쓰지 않는 함수 호출 문법을 이 언어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서 이제 화살표 문법으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비슷하게 얘도 화살표 문법을 사용하는데 인자 앞에 저 역슬래시를 넣어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건 익명 함수라고 부르고 람다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켈에서 주요 데이터는 모두 리스트로 다뤄지는데요. 리스트는 이제 브래킷을 열고 닫으면 됩니다. 콤마로 나눠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함수가 총 여러 개 등장하고 있는데요. iterate라는 함수가 하나 불리고 있고 안에 뭐 concat-map이라는 함수가 있고 head, length, group이라는 함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함수입니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주는 함수죠. 아까 나왔던 거 똑같고요. 예. 근데 하스켈이 그 주요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가 굉장히 큰 특징인데 바로 레이지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레이지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 내가 땡겨오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C나 자바 계열에서는 배열을 하나 만든다라는 것은 해당 만큼의 크기가 필요한 그런데 얘는 이제 항상 링크드 리스트처럼 헤드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next를 가져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함수 호출은 prefix 노테이션인데 앞에 가로 빼고 이제 그룹하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그룹이라는 API는 이제 똑같은 애들만 묶어주는 거예요. 111, 311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바뀌겠죠. 뭐 이걸 함수 타입으로 표시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리스트를 받아서 A라는 리스트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A라는 거는 우리가 타입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자바에서는 지네릭스에서 타입 파라미터가 있죠.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concat-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들을 서로 붙여주는 거죠. concatenation. 그래서 타입이 그룹이랑 반대죠. 리스트 오브 리스트 오브 A를 리스트 오브 A로 바꿔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결과랑 뒤에 결과를 보면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concat의 그룹 X는 X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맵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에 있는 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데이터를 주고 W라는 함수를 인자로 주면 2, 4, 6이 나옵니다. W라는 건 딴 데서 정의를 했다라고 보고요. 얘를 굳이 타입을 표시해 보면 맵이라는 애는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받고 A의 리스트를 B의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A를 항상 이 함수에 다 적용을 하면 B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리스트는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twice라는 이 함수가 1을 받아서 1을 두 개짜리 리스트를 반환해 준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어떤 함수를 매핑했더니 리스트 오브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하나의 리스트로 얻고 싶으면 여기에 다시 또 concat-을 시켜주면 되는데 쉽게 concat-map이라고 붙여서 해주면 concat-map을 동시에 호출해줍니다. 이건 뭐 API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concat-map-fx는 concat의 map-fx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이제 뭐 표로 표시를 해보면 A에서 B로 보내는 매퍼 함수가 있을 때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간다라고 하면 1, 2, 3을 ABC로 바꿔주는 게 맵의 역할이고 concat-map은 1을 받아서 A 리스트를 만들고 2를 받아서 BB 리스트를 만들고 3을 받아서 CCC 리스트를 만들 때 1, 2, 3을 받으면 A, BB, CCC라는 펼쳐진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컨캣 쓰고 맵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좀 간단하게 컨캣 맵을 사용했던 거고요. 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네, 자바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x라는 인자를 받아서 x 더하기 x라고 해서 이 w라는 함수를 지금 방금 정의를 한 거예요. fx는 x 더하기 x라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죠. 하지만 요거를 이제 x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이제 람다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w라는 애는 x를 받아서 x 더하기 x를 반환해주는 함수다 라는 표현식이죠. 자바에서도 아까 이거랑 똑같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w3은 6, twice 3은 33. 요거는 이제 잠깐 웹으로 테스트도 바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x를 받아서 x 더하기 3을 하면 네, 3이 더해진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t 더블 x가 x 더하기 x 라고 하면 맵 더블 1, 2, 3은 더블이 되고 합니다. 이제 다시 개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개미 문제는 이제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데서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부르는 거랑 문제가 거의 흡사해요. run length encoding은 뭐냐면 이제 동일한 것들이 몇 개가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인코딩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A가 2번 나오고 B가 3번 나왔다라고 해서 A가 2번, B가 3번 이렇게 이제 이제 인코딩을 해낼 수가 있죠. 예. 저 규칙을 계속 다음 줄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돼요. 네. 그래서 runLength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얘를 그룹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룹핑을 시키면 AI가 묶이고 BBB가 묶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그 묶인 거의 첫 번째 요소, 그리고 이거는 묶인 거의 길이가 바로 runLength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뭐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그룹을 한 다음에 여기 매핑 시킬 함수는 head x, length x 라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head라는 함수는 첫 번째 걸 꺼내주는 거예요. length라는 애는 전체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나온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는 터플이라고 해서 뭐 어떤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자바를 한다고 해놓고 계속 딴 걸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runLength를 다시 풀어 써보면 map f group a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리스트고 리스트를 그룹핑을 한 다음에 거기다 f를 모두 적용시켜라. f는 리스트를 받아서 헤드를 꺼내고 길이를 꺼내서 터플로 만들어줘라 라는 게 되겠죠. 한번 여기다 네, 이게 왜 계속 그죠? 네, let run length 리스트는 map 그룹을 받아서 이렇게 할까요? head group, length group 한 거를 그룹의 리스트 하면 되죠? 아, 네, import 네, 그러면 run length 했을 때 1, 1, 1, 3, 3, 3, 3 하면은 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1이 3번, 3이 4번 나왔다. 저희 거의 뭐 개미수일 문제는 다 풀린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F라는 거는 요거에 X를 넘겨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F를 인라인 시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함수 합성을 써보면 AS를 빼내고 그룹과 나머지 함수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AS와 AS가 양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runLength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수학에서
좌우변에 똑같은 게 더해지면 날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뭐 인자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그럼 이제 개미 수열을 보면 방금 런랭스라는 건 한 줄을 처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10개의 줄을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iterate라고 하는 유틸리티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타입만 보면 첫 번째 인자가 함수고 그 다음 인자가 a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a 타입의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iterate fa를 호출하면 첫 번째 게 a고 a의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 f를 적용시킨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점화식 표현이라고 하나요?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a와 fa, ffa, fffa 를 iterate라는 함수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미 수열로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개미 수열에서 첫 번째 줄은 1이라고 말씀드렸고 n번째 줄은 n-1번째 줄에 읽기만 하면 되죠. 그게 런랭스랑 비슷하다라고 그랬고 very similar to 런랭스예요. 그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iterate f1 이게 이제 여러 개니까 리스트죠. 근데 f는 previous line을 받아서 concat-map 런랭스 그룹 라인 좀 전에 나온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이제 앞줄을 그룹핑 시킨 다음에 런랭스를 구하고 그거를 컨캣 시키면 됩니다. 런랭스라는 건 아까 이제 헤드와 랭스로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줄여 쓴 게 이 표현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스켈 내용이고요. 네, 하스켈 새로 스터디를 하는데 광고입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개미 수열을 풀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를 우리 함수라는 노테이션, 저기 입력과 출력으로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iterate 빼고 f라는 걸 봤을 때 1, 2, 1,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1, 1, 2, 1, 3이 나오면 돼요. 근데 이 f라는 거는 다시 1, 2, 1, 1이 그룹을 통해서 1, 2, 1, 1, 1로 바뀌고 그게 맵 런랭스를 통해서 1이 하나, 2가 2개, 1이 3개가 됐죠. 이거를 컨캣을 통과시키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최종값이 나와요. 좀 복잡해 보이는 맵 런랭스도 사실은 런랭스가 111을 받았을 때 13을 반환해주는 또 다른 함수를 내부적으로 받아서 처리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뭐가 됐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은 함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 함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개미 수열을 10분 동안 작성하신 분들 대부분은 배열을 만들고 i부터 길이까지 가면서 i-1번째 거랑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고 카운트 변수를 더하기 1 하고 달라지면 그거를 이제 넥스트 줄이 될 어레이에다가 넣고 또 이제 그랬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배열이 끝나면은 마지막 카운트 하던 게 있으니까 그걸 또 루프 밖에서 또 추가해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접근법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오늘의 메인 포커스는 또 이것보다 저는 뭐 데이터인 데이터아웃은 그렇다 치고 왜 얘는 답이 나오고 다른 랭귀지로는 똑같이 짜도 왜 답이 안 나올까요? 다른 랭귀지로 다른 랭귀지로도 이런 식으로 짤 수는 있거든요. 그죠? 네. 저는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자바로 뭐 포문을 돌더라도 그 함수 혹은 메소드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입출력을 이런 식으로 맞춰요. 네. 근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얘의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될까? 네, 우리 뭐 코딩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컴플렉시티 많이 물어보죠. 구현하면. 대체 얘는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게 돼야지 이제 이걸 뭐 최적화 시킬 수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이제 알고리즘 짜는데 느려요. 그럼 혹은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오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나 타임 컴플렉시티를 구해야 되죠. 혹시 생각이 나세요? 요즘 코딩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네.
이직 때문인지. 네, 저는 그게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제가 10번째 줄에, 정확히는 11번째죠. 10번째 인덱스니까 10번 인덱스에 10번 자리에 있는 값이 3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네. 마지막 줄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앞줄에서 이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네, 계산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3이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거에 필요한 거를 색칠을 해봤어요. 예.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는 요 바운더리 안에 값만 계산을 하면 돼요. 예. 또 하나, 제가 이 값들을 3을 계산할 때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값은 1, 2만 계산해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철자가 틀린 게 있네. efficiency. 네. 제가 분석하기로 이 루틴이 하스켈 버전이 가지고 있는 타임 컴플렉시티는 n log n 플러스 m이고, 예,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m이 될 것 같아요. 예,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m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각 라인에서 일정한 범위의 값들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n log n의 m이라고 본 이유는, 네, 이 개미 수열은 콘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페이퍼를 많이 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우주의 진리를 밝히겠다고 논문을 썼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찾은 거에 따르면 이 수열은 정확히 0.3, 예, 30%씩 길이가 길어져요. 그 얘기는 우리가 n번째 자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예, 30%씩 줄어드는 자리까지 쭉 당겨 올라가서 이 삼각형 안에 것만, 삼각형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오목한 삼각형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이 영역만 커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크기가 n log n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 n에만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이제 m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하기 m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나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 삼각형의 넓이는 n에만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 높이가 로그 n인 거죠. 높이가. 왜냐면 이제 n이 0.3, 그러니까 30%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n의 높이를 가지죠. n의 밑변을 가지고 높이는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의 셀들은 한 번씩 읽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n 로그 n이 나오는 거고, 왜냐면 밑변이 n이고 높이가 로그 n이니까. 그 다음에 이 높이 외에 m이라는 거는 이제 n과 독립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200만을 얘기했어도 사실은 이 높이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제 좁은 기둥, 제가 계산해보니까 4칸만 알면 돼요. 4칸. 제일 위로는. 그래서 4칸만 쭉 계산하면 돼요. 높이가. 폭은 일정하고 높이만 m의 영향을 받는 거죠. n 로그 n을 m에서 뺀 만큼. 네. 그래서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는 내가 방문하는 셀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n 로그 n 더하기 m이라고 저는 받고, 스페이스는 이제 높이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m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자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